이준호는 35년간 교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 순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맞이한 건 자유가 아니라 끝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끊겼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할 일은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 앞에서 준호 씨는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탁 위에 놓인 전단지 한 장이 그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순천에 봄바람이 스며들던 3월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준호 씨는 거실 한쪽 구석, 낡은 오디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브람스의 현악 사중주가 흘러나왔습니다. 느리고 무겁고 끝없이 반복되는 선율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감고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음악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기보다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는 은퇴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정년퇴직 기념으로 받은 시계는 서랍 속에서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차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매일이 똑같았으니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아내 윤정숙 씨가 출근하고 그 뒤로는 시간이 그냥 흘렀습니다. 점심을 대충 먹고 오후에는 오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가 돌아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 씨는 손등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핏줄이 도드라지고 피부는 얇아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늙었다고. 당신의 시간은 끝났다고. 준호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정숙 씨는 가방을 의자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또 거기 앉아 있었어요?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운동이라도 하지 그래요. 매일 집에만 있으면 몸만 상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말은 오갔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하루가 다르게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35년간 중학교 음악교사로 살았습니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 그는 26살이었습니다. 젊고 열정적이고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합창부를 만들어 방과 후마다 아이들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반주를 치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바뀌었고 학생들도 바뀌었습니다. 합창부는 사라졌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음악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준호 씨는 그저 교과서대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시간을 채웠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정숙 씨는 회계사였습니다. 그녀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것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저녁 메뉴, 공과금, 집수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정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는 은퇴를 앞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질 거라고, 시간이 생길 거라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공허였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무료함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되시나요? 은퇴 후 혹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길을 잃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날 오후로 돌아가겠습니다. 준호 씨는 오디오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다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전단지였습니다. 누가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내가 우편함에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전단지는 뒤집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순천문화센터 시니어 합창단 신규 모집. 글씨가 크고 선명했습니다. 준호 씨는 멈칫했습니다. 합창단? 그는 천천히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초보자 환영, 60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 준호 씨는 전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합창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만인가? 합창이라는 말을 들은 게. 그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학교 강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아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던 순간. 그때 느꼈던 벅참. 살아있다는 느낌. 준호 씨는 전단지를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음악 지금도 나일까?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음악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나는 늙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전단지는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그를 부르는 것처럼. 준호 씨는 전단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으려다가 다시 꺼내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저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오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숙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 준호 씨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화면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정숙 씨는 설거지를 하고 준호 씨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 것인가? 이대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그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아니, 보인 게 아니라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 음악, 합창, 아이들의 목소리, 피아노 선율, 그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준호 씨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전단지가 그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떼어내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가볼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다시 냉장고에 붙이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천문화센터입니다. 준호 씨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 합창단에 대해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준호 씨의 인생은 다시 한번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준호 씨는 현관문 앞에서 신발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회색 가디건에 면바지,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이 나이에 합창단이라니. 준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내 정숙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문화센터요. 합창단 첫 연습이에요. 정숙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합창단요? 그 나이에? 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서 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밖에 나가서 창피를 당하려고요? 당신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세요? 예전도 아니고. 말은 짧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준호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20년 넘게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려고요. 준호 씨는 작게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정숙 씨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화센터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준호 씨는 버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순천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방 속 악보를 만졌습니다. 전화로 신청했을 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초보자 환영이라고. 악보를 못 읽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준호 씨는 음악 교사였습니다.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웠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1시 55분이었습니다. 3층 음악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음악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음악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피아노 한 대와 의자들, 그리고 벽면에는 악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치다가 준호 씨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성이 피아노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은희예요.
이 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준호 씨. 편하게 앉으세요. 곧 다른 분들도 오실 거예요. 준호 씨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희 씨는 다시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노래 부르신 경험 있으세요? 옛날에 조금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준호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곡이요. 브람스, 슈베르트 같은. 은희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클래식을 좋아하시는군요. 음악 하셨어요? 교사였습니다. 음악 교사요. 그러시구나. 그럼 악보도 읽으시겠네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편하게 시작해봐요. 우리는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남녀 1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 씨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 시가 되자 은희 씨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자, 모두들 오셨네요.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준호 씨,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실래요? 준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씨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음악교사였고 은퇴한 지 6개월 됐습니다. 오랜만에 노래를 다시 불러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준호 씨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먼저 몸을 풀어볼게요.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은희 씨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이끌었습니다.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준호 씨는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발성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아 소리로 시작해요. 편하게 힘 빼고요. 은희 씨가 피아노로 도음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아, 준호 씨도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목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소리였습니다. 떨리고 불안정했습니다. 준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옆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은희 씨가 음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레, 미, 파. 준호 씨는 따라가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준호 씨. 처음엔 다 그래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음악교사였던 사람이 이렇게 소리 하나 제대로 못 낸다는 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성 연습이 끝나고 은희 씨는 악보를 나눠줬습니다. 오늘은 그리운 금강산을 연습해 볼게요. 다들 아시는 곡이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보를 받아들고 보니 음표들이 낯설었습니다. 오래전에 익숙했던 기호들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은희 씨가 피아노로 선율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소절씩 나눠서 연습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준호 씨도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소리를 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점점 소리를 맞춰갔습니다.
합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은희 씨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소리 안 나오세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안 풀려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문제였습니다. 은희 씨는 피아노를 멈추고 준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나와 볼래요? 두 사람은 음악실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은희 씨는 창가에 기대어 준호 씨를 봤습니다. 준호 씨, 무서우세요? 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희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노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오랜만에 하면 더 그렇죠. 저는 음악교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 하나 제대로 못 낸다는 게 부끄러워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씨, 교사였던 건 과거예요.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고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뭐예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함께 소리내는 걸 즐기는 거예요. 은희 씨의 말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천천히 해요.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다시 음악실로 들어갔습니다. 은희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번엔 천천히 한 소절씩만. 피아노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운 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고 떨렸지만 소리였습니다. 준호 씨는 계속 불렀습니다. 금강산.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음정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뜨고 은희 씨를 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습이 끝난 건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호 씨는 가방을 챙기며 은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요. 그때는 더 편하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이고 문화센터를 나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그는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옷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들어서자 그녀는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 놓인 피아노를 봤습니다. 그 피아노는 20년 전에 샀던 것이었습니다. 딸이 배우겠다고 해서 샀지만 몇 년 못 가 그만뒀습니다. 그 뒤로 피아노는 먼지만 쌓였습니다. 덮개는 닫혀 있었고 위에는 액자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액자와 화분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덮개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건반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수건을 가져와 건반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건반을 다 닦고 나서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도음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준호 씨는 한 음 한 음 천천히 눌렀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스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삐걱거렸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준호 씨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계속 연주했습니다. 간단한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닫아두었던 무언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연주를 멈추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준호 씨는 피아노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은희 씨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 맞았습니다. 그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0대에 다시 시작하는 사람.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음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합창단에 다닌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준호 씨의 일상에는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아, 에, 이, 오, 우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엔 쉰 소리였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오전에는 악보를 정리했습니다. 은희 씨가 나눠준 곡들을 다시 보며 음정을 확인했습니다. 오후엔 피아노를 쳤습니다. 간단한 스케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곡을 연주했습니다. 변화는 걸음걸이에도 나타났습니다. 준호 씨는 이제 구부정하게 걷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화센터로 가는 수요일 오후가 기다려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20분 동안 그는 창밖을 보며 연습할 곡을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내 정숙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변화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또 치고 있네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연주를 멈추고 아내를 봤습니다.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요? 그 나이에 무슨 연습이에요? 발표회라도 할 건가요? 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합창단 다니고 집에서는 피아노 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요? 당신만 좋으면 돼요? 나는요? 나는 매일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는데 당신은 놀기만 하잖아요. 말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그게 놀고 있는 게 아니면 뭐예요? 정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 씨는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침묵 속에 있었는지. 침묵? 그게 다 변명이에요. 은퇴했으면 은퇴한 사람답게 살아요. 애들처럼 꿈 쫓지 말고. 정숙 씨는 말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준호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피아노를 내려다봤습니다. 건반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덮개를 닫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나이에 애들처럼 꿈 쫓지 말고. 혹시 정숙 씨 말이 맞는 걸까? 자신이 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준호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발성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출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합창단 연습 날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가방을 챙기다 말고 멈췄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방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선택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은희 씨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준호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은희 씨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곡을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님과 함께라는 가곡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피아노로 선율을 쳤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 다 같이 불러볼게요. 사람들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도 악보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정이 흔들렸습니다.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점점 더 긴장했습니다. 준호 씨, 호흡 다시 한번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가 불안정했습니다. 옆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악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은희 씨가 준호 씨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은희 씨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뽑아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준호 씨는 커피를 받아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반대해요. 합창단 다니는 걸. 아, 그래서 그랬군요.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은퇴했고 이제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음악을 한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져요. 사치요? 네. 이 나이에 꿈을 꾸는 게 철없는 짓 같아요. 은희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음악이 꿈인가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음악은 준호 씨에게 뭐예요? 질문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준호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숨 쉬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하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은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숨 쉬는 게 사치인가요? 살아있는 게 철없는 건가요? 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희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남편도 제가 음악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돈도 안 되고 시간만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요? 이혼했어요. 준호 씨는 놀라서 은희 씨를 봤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년 전이에요. 남편은 제가 음악을 포기하길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음악이 없으면 저는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엄청. 지금도 가끔은 후회해요. 그때 남편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알아요. 그랬으면 저는 지금보다 더 불행했을 거라는 걸. 은희 씨는 준호 씨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준호 씨,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잊어버려요. 그냥 포기해버리죠. 준호 씨는 지금 그 방법을 다시 찾고 있는 거예요. 준호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은희 씨의 말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설득하지 마세요. 네. 설득하려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준호 씨가 음악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살아있는지, 말이 아니라 모습으로요. 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 씨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음악도 관계도 서두르지 마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은희 씨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말에 호수공원 산책 어때요? 날씨도 좋고 얘기 더 나눠요. 준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토요일 오후 준호 씨는 호수공원으로 갔습니다. 은희 씨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물결이 일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땠어요? 은희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한참을 걷다가 대답했습니다. 외로웠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외로웠어요. 대화가 없었나요? 대화는 있었죠. 밥 먹었냐? 회사 어땠냐? 날씨 춥다. 그런 얘기들. 하지만 진짜 대화는 없었어요. 진짜 대화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요. 서로의 아픔을, 기쁨을, 두려움을 나누는 대화. 저는 그 방법을 잊었어요.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과 살면서 점점 말이 줄었어요. 나중엔 필요한 말만 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미 남이라는 걸. 후회하진 않아요? 후회하죠.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그 관계가 끝나지 않았으면 저는 여전히 죽은 채로 살았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호수 위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부인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준호 씨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멀어졌어요. 그럼 먼저 준호 씨부터 시작해요. 무슨 말이에요? 준호 씨가 먼저 살아나야 해요. 그래야 부인에게도 다가갈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은희 씨의 말이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대화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럼 다시 배워요. 천천히. 어떻게요? 노래로요. 준호 씨는 눈을 떴습니다. 은희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래는 가장 솔직한 대화예요. 말로 못하는 걸 노래로 하는 거예요. 준호 씨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요. 그리고 그걸 부인에게 들려줘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헤어지기 전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발표회 준비해요. 준호 씨도 솔로 파트 한 곡 해봐요. 저요? 솔로를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인에게 선물하세요. 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숙 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노래로 마음을 전한다는 것. 과연 가능할까? 그날 밤 준호 씨는 꿈을 꿨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정숙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정숙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왔습니다. 준호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깼습니다.
준호 씨는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옆에서 정숙 씨가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은 너무 멀리 있는 사람. 준호 씨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눌렀습니다.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준호 씨는 연주하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진짜 대화의 시작. 노래로, 음악으로 나누는 대화. 그는 눈을 감고 계속 연주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연주를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도. 발표회가 한 달 남았다는 공지가 나온 건 4월 첫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연습이 시작되기 전 모두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발표회를 합니다. 가족들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솔로 파트를 준비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희 씨는 준호 씨를 봤습니다. 준호 씨 해볼래요? 준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합창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부르는 건 자신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솔로는 달랐습니다. 혼자 서야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준호 씨에게 맞는 곡을 찾아볼게요. 은희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숙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연습이 끝나고 은희 씨는 준호 씨에게 악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 곡 어때요? 그대에게라는 가곡이에요. 준호 씨는 악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가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을 오늘은 전하고 싶어. 그대에게 나의 전부를. 준호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곡으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개인 레슨 시간을 따로 잡을게요. 그날부터 준호 씨의 일상은 더 바빠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합창 연습 외에 금요일 오후에는 은희 씨와 1대1 레슨을 했습니다. 처음 레슨을 받는 날 준호 씨는 긴장한 채로 문화센터 작은 연습실로 들어갔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먼저 이 곡을 들어볼게요. 은희 씨가 피아노로 그대에게를 연주했습니다. 느린 템포의 서정적인 곡이었습니다. 멜로디가 가슴을 적셨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그리운 느낌이요. 뭔가 잃어버린 걸 찾는 것 같은. 맞아요. 이 곡은 그리움에 관한 노래예요. 준호 씨가 부인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준호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 그럼 그 마음을 담아서 불러요. 기교가 아니라 진심으로. 은희 씨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숨을 고르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정이 불안정했습니다. 준호 씨는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 씨, 긴장 풀어요. 여기는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은희 씨는 다시 피아노를 쳤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준호 씨는 다시 불렀습니다.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 나아졌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준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들,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오늘은 전하고 싶어. 준호 씨는 계속 불렀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후회,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희망. 노래가 끝났을 때 준호 씨는 눈을 떴습니다. 은희 씨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마음이 느껴졌어요. 준호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준호 씨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성 연습을 하고 오전에는 피아노로 반주를 치며 노래했습니다. 오후에는 가사를 외우고 감정을 연구했습니다. 저녁에는 거울 앞에 서서 표정과 자세를 점검했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거실에서 연습하고 있을 때 정숙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 씨는 그녀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노래에 집중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준호 씨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을 때 정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 좋아졌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준호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어색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발표의 2주 전 은희 씨는 준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초대할 거예요? 준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올까요? 물어보세요. 선택은 부인이 하는 거지만 초대는 준호 씨가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정숙 씨에게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발표회가 있어요. 와주실 수 있어요? 정숙 씨는 초대장을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초대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거절도 승낙도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와주기를, 자신의 노래를 들어주기를. 발표회 전날 준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무대에 서야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혼자 노래해야 했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연습했습니다. 이제는 악보를 보지 않아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가사도 멜로디도 감정도 모두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준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6개월 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정숙 씨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도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치마. 준호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실 건가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노래 들어봐야죠.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준호 씨는 충분했습니다. 문화센터 대강당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합창단원들의 가족,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정숙 씨를 객석 뒤쪽에 앉게 하고 분장실로 갔습니다. 분장실에는 다른 단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들어와 한 명씩 격려했습니다. 준호 씨에게 다가왔을 때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준비됐어요? 떨려요. 당연하죠. 떨리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준호 씨는 잘할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부인이 왔어요. 은희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더 잘해야죠. 부인에게 들려주는 노래니까. 네.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보다는 진심을 다해요. 기억하죠?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가 되자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고 첫 번째 순서로 합창단 전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준호 씨도 다른 단원들과 함께 무대 위에 섰습니다. 조명이 환했습니다. 객석이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정숙 씨를 찾았습니다. 뒤쪽에 앉아 있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희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숨을 고르라는 신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은희 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합창이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강당을 채웠습니다. 준호 씨도 함께 불렀습니다. 떨림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노래는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합창이 끝나고 몇 개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단원들의 이중창, 소그룹 합창, 모두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 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이준호님의 솔로 무대입니다. 그대에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고 준호 씨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자신만을 비췄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희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 씨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준호 씨는 정숙 씨를 봤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슬픈 선율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딸이 태어났던 날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서서히 멀어졌던 시간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노래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고 깊었습니다. 오늘은 전하고 싶어. 준호 씨는 눈을 떴습니다. 정숙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대에게 나의 전부를.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가사를 조금 바꿔 불렀습니다. 은희 씨와 함께 의논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닿지 못한 노래, 오늘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객석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노래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대화라는 것을. 말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노래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사랑, 희망. 모든 것이. 마지막 소절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대 손을 잡고 싶어. 준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대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그 음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피아노 소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정숙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다시 정숙 씨를 봤습니다. 그녀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무대에서 내려와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준호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혜 씨가 다가와 그를 안아줬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마음이 다 전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준호 씨가 한 거예요. 준호 씨의 용기예요. 발표회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준호 씨는 정숙 씨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다가가자 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았어요. 노래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 가사 나한테 하는 말이었죠?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로는 못했던 거예요. 정숙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 하고 싶은 거 막았던 거.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내 잘못도 있어요. 나도 두려웠어요. 당신이 변하는 게 나만 남겨지는 것 같아서. 준호 씨는 처음으로 아내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그녀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같이 가요. 이제부터는. 정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두려움, 외로움, 그리움. 모든 것을. 버스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준호 씨는 피아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에게 손짓했습니다. 앉아봐요. 정숙 씨는 주저하다가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 씨는 그녀 옆에 앉아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불렀던 그대에게였습니다. 이번엔 노래하지 않고 연주만 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목소리 많이 그리웠어요. 그 한마디가 준호 씨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얼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그리웠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네, 천천히.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 그날 밤 준호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가 객석이 아니라 무대 위에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노래했습니다. 하모니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5월의 아침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정숙 씨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다가가자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잘 잤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정숙 씨는 커피 2잔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준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요. 당신 좋아하는 원두로 샀어요. 준호 씨는 놀랐습니다. 정숙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정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노래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준호 씨는 그녀를 봤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돌이켜보니 딸이 대학 가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나도 그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각자의 일에만 매달렸죠. 나는 회사에, 당신은 학교에. 집에 와도 대화 없이 그냥 시간만 보냈어요.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먼저 마음을 닫은 건 나였어요.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둘 다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어제야 처음 제대로 본 것 같은 사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우리 나이에 급할 게 뭐 있어요. 네, 천천히.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는 텔레비전을 끄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호수공원, 순천만 정원, 나간읍성. 오래 살았지만 함께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호 씨는 합창단을 계속 다녔습니다. 수요일 오후만 되면 가방을 챙겨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했습니다. 다녀와요. 조심히. 간단한 인사였지만 준호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어느 수요일 연습이 끝나고 은희 씨가 준호 씨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부인과 잘 지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 아니에요. 준호 씨가 용기 낸 거예요. 은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준호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다음 학기부터 합창단 부지휘를 맡아줄 수 있어요? 준호 씨 음악교사 출신이잖아요.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준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하고 있잖아요. 다른 단원들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준호 씨는 이미 선생님이에요. 준호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가르친다는 것. 은퇴 후 포기했던 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이곳에서, 시험과 평가가 아니라 진심과 즐거움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정숙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지휘를 맡게 됐어요. 잘 됐네요. 당신한테 딱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나도 내일 하고. 고마워요. 고마워할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6월이 되자 준호 씨는 본격적으로 부지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연습 전에 발성 지도를 했습니다. 음정이 불안정한 단원에게는 개별 조언을 해줬습니다. 악보를 정리하고 파트를 나누는 일도 맡았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시 음악을 가르친다는 것, 사람들이 성장하는 걸 지켜본다는 것,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합창단 단원 중 한 명이 준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준호 씨, 고마워요. 덕분에 노래가 늘었어요. 아니에요. 원래 잘하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준호 씨가 알려준 호흡법 쓰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선생님이셨다니 정말 잘 가르치세요. 준호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자신이 찾던 의미였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매일 저녁 피아노를 쳤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부엌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연주를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숙 씨의 목소리는 음정이 불안정했지만 준호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함께 부른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7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피아노를 치다가 정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요? 네. 나는 음악이 있잖아요. 당신은요? 정숙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천천히 생각해 봐요. 우리 이제 시간 많잖아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은 많네요. 일주일 후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뭔가 배워볼까 해요. 뭐요? 그림이요. 수채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어요. 좋은데요. 해봐요. 문화센터에 강좌가 있대요. 목요일 오후에 등록해요. 같이 다니면 좋겠네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월부터 그녀도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수요일에, 정숙 씨는 목요일에.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가졌고 저녁이면 그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요? 풍경화요. 호수 그리는 법. 잘 됐어요? 아직은 서툴러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준호 씨는 정숙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자신만의 것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합창단은 가을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 씨가 한 곡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은희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준호 씨, 이번엔 직접 지휘해봐요. 제가요? 지휘는 처음인데요. 괜찮아요. 연습하면 돼요. 준호 씨는 할 수 있어요. 준호 씨는 고민했습니다. 지휘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9월부터 준호 씨는 지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지휘봉을 흔들며 박자를 세웠습니다. 은희 씨에게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팔이 꼬이고 박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가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정숙 씨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살던 딸이 귀국해서 함께 왔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지휘까지 한다니.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이야. 잘할 거예요. 아빠 노래 들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엄마가 영상 보내줬어요. 준호 씨는 정숙 씨를 봤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준호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합창단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단상에 섰습니다.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객석을 봤습니다. 정숙 씨와 딸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단원들이 호흡을 고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 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의 기도라는 곡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곡이었습니다. 단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준호 씨는 지휘하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음악을 만들어 간다는 것,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는 것. 곡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준호 씨는 단원들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이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으로 가자 딸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정숙 씨도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준호 씨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가족.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천의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빠, 달라지셨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있기만 하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요. 준호 씨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 자신은 살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준호 씨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정숙 씨도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 씨는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휘했던 가을의 기도였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왜요? 다시 살아줘서요. 돌아와줘서. 준호 씨는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밤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는 이제 합창단의 정식 부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수채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준호 씨는 호수공원을 걸었습니다. 1년 전 은희 씨와 함께 걸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이번엔 정숙 씨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만나서 행복해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우리 천천히 가요. 네, 천천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삶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진실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0대든 70대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리고 계속 걸어가는 용기.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